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신민석입니다. 요즘 참 날씨가 정말 가을 날씨예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선선하잖아요. 그러다가 해가 뜨고 나면 굉장히 또 따끈따끈한 그런 볕이 내렸죠. 정말 그 곡식이 아주 무르익는 그러한 좋은 기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애국가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정말 공활해요. 넓고 구름 없어. 정말 멋있죠. 정말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세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세요? 대개 일반인들은 대개 잠을 자거나 막 먹거나 아니면 누구랑 막 싸움을 합니다. 주먹으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이제 언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동료와의 싸움, 동료와의 소통, 얘기를 막 해서 이제 스트레스 풀어버리는,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특히 가족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와이프라든가 아니면 그 남편, 즉 배우자의 그 지지, 그 다음에 자녀들의 지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의 지지가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그 해소 방법, 이런 것도 참 좋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담배를 굉장히 많이 펴요. 그 자체는 건강을 해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음주를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곤 하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김정은이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거냐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뭐죠? 한미일 공조해가지고 해상 연합훈련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봤을 때 어때요? 굉장히 무섭겠죠. 무섭을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29일 날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대요. 그리고 DMZ를 방문해서 실상을 본다는 거죠.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굉장히 부담되겠죠. 그 자체가 독재자들의 스트레스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바로 그게 스트레스겠죠.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면 그 스트레스를 같이 나눠서 하면 어때요? 저 덜 받을 건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있는 북한 시민들의 뭐죠? 한류 열풍이에요. 나이 드신 50대, 60대, 70대 이상보다도 어떻죠? 20대, 30대, 특히 10대들의 그 한류 열풍은 대단하잖아요. 심지어는 김정은이 전부 다 정신을 개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큰 김정은이의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현 상황에서 이번 주 정도,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도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그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김정은이는 스트레스를 뭐로 해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만일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는 술을 많이 먹을 거예요. 술.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다이어트를 해서 굉장히 몸이 슬림해졌어요. 120kg 정도 나갔었는데,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제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요요 현상이 와서 140kg 정도 나가죠. 그리고 아마 부정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폭언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식석상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억양이라든가 얼굴 형태,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돼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김정은이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술과 폭식,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 폭언, 이런 것들이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죠.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 뭐죠? 가족, 친지, 동료,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지해 주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원을 제거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춰지는 것,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에서 이제 김정은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떨 것 같아요? 지난 2017년 4월 3일 이후 5년여 만에 이제 처음 이제 이게 바로
그 한미일 연합훈련이 열리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죠. SLBM 위협에 대응해서 사흘간 제주 남쪽에서 이제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죠. 한미 해군은 지난 바로 엊그제죠. 26일서부터 29일까지 KTO 안에서 이제 해상 연합훈련을 했어요. 했는데 그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그 제너럴 그 레이건호 있죠. 제너럴 레이건호 이것이 왔어요. 항모 굉장히 크죠. 왔어요. 그걸 비슷한 그 항모 강습단 이런 것들이 와서 23일 이제 부산항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쭉 해서 최근까지 그 연합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얼마나 큰 김정은의 스트레스 받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거기에 뭐 있어? 두 번째 스트레스도 뭐예요? 또 미국의 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 대한민국을 29일 날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최전방 지역의 DMZ를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산의 실상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떤 한국의 이제 그 한반도의 그 아주 긴장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보다도 더 사실상 더 심각한 그런 긴장 상황을 실제 보고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는 얼마큼 크다고 생각이 됩니까? 상상을 못 하겠죠. 김정은이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김정은은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면 돌파가 아니고 자기 두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려고 뭐 했어요? 미사일 쐈죠. 동해상에 미사일 쐈어요. 도널드 레이건호가 동해상에 떠 있는데 거기다 쐈어요. 그 동해상으로. 겁이 정말 없는 거죠. 겁이 없는 거죠. 정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잘못하면 한 30분 안에 북한 없어집니다. 김정은 없어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런 것을 반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동해상으로 미사일 쏜 그런 것들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의 그 90년대 후반서부터 오늘날까지 한류 열풍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한류 열풍이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김정은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20대, 30대, 20대 특히 20대, 30대에 완전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역설을 했지 않습니까? 역설을 했는데 또 10대에서 막 그냥 그런 한류 열풍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처단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세 그 청소년들은 풀어주는 이렇게 이제 봐주는 그 교양을 실시해서 교양은 바로 뭐 정신교육이죠. 그걸 실시해서 풀어주는 그런 형태까지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구구절이 뭐죠? 구구절 뭐죠? 북한 정권 창건일이죠. 우리나라 이제 8월 15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때 74주년을 앞두고 하루 전날 뭐 했죠? 평양 만수대 언덕에서 대규모 공연이 실시됐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15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실시됐었는데 특이상이 발생했어요. 특이상이. 저기 보니까 우리나라 그 대개 보면 대통령 선거 올 때 어떤 큰 건물에다가 스크린 설치해놓고서 거기다 쏴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그 대통령 그 선거 개표 현황을 보여주듯이 그런 걸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가수들의 공연 때도 그런 걸 하지만 실제 그걸 어디에 했었어요? 만수당 의사당, 우리나라 국회의사당과 비슷한 같은 종류죠. 건물에다 스크린을 활용해서 대규모 배경 화면에서 이제 실시를 했어요. 이건 거기서 이어지는 또 야외 공연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김정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정말 그 한류 열풍이라든가 외국풍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실시하고 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많이 해소됐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동독이 영화를 보여주니까 영화를 봤어요. 그 안에 나오는 자유를 봤어요. 그 영화 속에 나온 자유를 봤지 않습니까? 자유. 그렇듯이 아마 스크린에 비춰지는 배경화면 막 놀고 막 정말 공연한 그런 장면에서 뭘 봤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아마 신나는 그런 장면, 김정은이 뭐 아마 또 거기서 신나게 노는 어떤 신나게 놀고 공연을 관람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어떤 자유이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평양음대를 졸업하고 공연단에 합류를 한 그 누구냐면 그 김유경이라고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김유경이 뭐를 불렀죠? 1948년에 만들어진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그거를 뭐로 불렀어요? R&B 스타일로 불렀어요. R&B 스타일. 저 김정은의 그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R&B 스타일은 전형적인 그 서구의 그 미국,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 노래를 불렀어요. 해줬어요. R&B 스타일. 또 하나 눈길 끌었던 것이 뭐냐면 그 무대에 등장했던 가수들의 외모입니다. 외모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이 아니고 7월 달서부터 왜 정홍란이라는 가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정홍란이도 이날 머리풍을 어떻게 했어요? 일명 레고 머리죠. 바가지 풀뱅이라는 그 머리를 하고 왔어요. 이걸 누가 했죠? 누가 했었냐면 그 파격의 아이콘으로 부르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구죠? 이탈리아계 미국 가수 누구죠? 레이디 가가죠. 레이디 가가가 유행시켰던 그 머리 모양을 하고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물론 이제 바지는 정장 차림이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백댄서도 전부 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머리 스타일은 그 레이디 가가가 유행시켰던 머리 모양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때요? 여성들은 대개 어떻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복이나 치마 정장을 입도록 강요를 했는데 김정은이 그래도 스위스에서 유학했고 또 스위스에서 자유민주를 맛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노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공연은 한류, 그 다음에 외국 문화의 침습을 의식한 김정은의 뭐라고 그럴까요? 의도적인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 의도적인 변화 가능성.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한류에 휩싸이지 말고 외국풍에 물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잠깐 여기서 이제 그 레이디 가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젊죠. 미국의 음악가이고 DJ도 해요. 그리고 고고 댄서, 배우, 사업가,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배우, 사업가 등 아주 사회운동가예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젊은이야. 그리고 노래 부를 때 완전히 파격적이잖아요. 완전히 전 나의 복장을 해서 노래를 부른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파격적이고 아주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작품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 서구 젊은이들의 우상이죠, 우상. 레이디 가가를 흉내냈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북한이 한류 열풍이라든가 아니면 외국풍에 굉장히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함으로써 너무 휩싸이지 말라는 김정은의 어떤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쭉 봤을 때 일련의 과정, 김정은이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서부터 쭉 봤을 때 김정은이가 이제 의도하는 어떤 심리전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대내적인 어떤 거예요? 대내적. 북로를 결집시키는 거예요. 북로를 쫙 결집시키고 이제 김정은이 어때요? 한미일 연합 회상훈련에 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저기에다 대고 미사일을 쏴? 대단한 배짱이야. 통이 커. 통 큰 정치 이런 말은 북한 용어입니다. 한국에서도 쓰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커다란 리더십을 과시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한류와 외국풍을 저지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거죠. 그리고 한미일 공조 체제에 대한 반감. 너희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못할 게 아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사실은 대응 능력을 과시했지만 실제 어때요? 무서워한 거죠. 굉장히 무서워한 겁니다. 그 미사일 한 방으로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 체계가 붕괴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심리전을 했어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무서운 심리전을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조그만 어린아이 나오죠. 어린아이 여자, 굉장히 귀여운 여자애가 나와요. 그것 보고서 한국 사람들, 언론에서까지도 굉장히 또 심리전에 당해요. 그 어린아이는 그냥 예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딸이다, 누구 딸이다, 뭐다 이렇게
막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는 요소가 되는데 우리 언론 매체도 그렇고 실제 관계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심리전에 당했어요. 쓸데없는 데는 전혀 관심 안 둬도 되는데 관심 두었죠. 이런 것이 심리전에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한국 정부에 대한 겁박을 한 거죠. 너희들이 암만 그래도 우리는 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포 심리전으로 계속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남남 갈등 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세력이 결집을 유도하는 거예요. 좌파 세력 결집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해사훈련에 대한 무모성을 주지시키는 거죠. 무모성 주지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김정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한미 유대 강화, 부통령도 오고 한미가 굉장히 유대가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강화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징후들을 봤을 때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봤을 때는 명절에 할 것 같으면 명절 전후에서 언제냐면 북한의 명절 4대 명절 중에서 하나 있죠. 뭐죠?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구구절, 쌍십절. 쌍십절이 뭐죠?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아마 그때 그 전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아마 아니면 너무 늦어지면 11월 초순까지 그때 모든 핵실험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최근에 또 우리나라의 그 분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 잘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안 드리겠는데 그 몬더 그린 현상이라고 있어요. 몬더 그린 현상. 여러분들 찾아보시죠. 몬더 그린 현상이 바로 뭐냐면 그 몬더 그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발음과 관련이 있는 용어죠. 무언가를 듣고 나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유사한 발음과 연결시켜서 듣는 현상이에요. 맞죠?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 내가 일을 하고 막 있는데 내가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부르는데 내 단어가 연상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몬더 그린 현상인데 되게 어때요?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듣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몇 번 반복하면 정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로 뭐다? 몬더 그린 현상인데 대개 누가 쓰죠? 사회주의자들이 바로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 정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국론 화합인데 자꾸 국론 화합이 안 돼요. 국론 화합이 정말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화합돼서 그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좌파 세력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좌파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남북 통일이면 그거 하면 그거는 정말 발전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국론 화합이 바로 문화적 심적 통일의 남북 통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초도 되지만 뭐가 된다? 문화적 심적 통일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국민 화합을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단체에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국민이 화합되고 하나가 돼서 정말 안정된 상태에서 남북 통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